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방비 대책 야당보다 먼저 이 당 내부도 다독이기입니다. 이 역대급 한파 소식에 이 난방비 문제가 이 덩달아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슈죠. 맞습니다. 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이 성남 민심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오늘 대통령실이 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이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긴급 대책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이 쪽방촌과 같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역대급 한파를 견뎌야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전한 건데요. 이 쪽방촌뿐 아니라 일반 주택 또 아파트 등에서도 이 민심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갑자기 오른 가스비에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과 방송을 하는 곳까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추위와 맞물린 가스비 민심 상태가 심상치 않게끔 확인되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난방비 지원책이 담긴 대통령실 브리핑이 네. 마침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한창 이 난방비 폭탄 대책회의를 할 때 발표가 됐습니다. 시점이 굉장히 공교로운데요.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인 빠른 시인데 국민들의 이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대책회의 중에 기습적으로 긴급 대책을 발표한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책회의가 끝나고 만난 기자들에게 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우리 회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마침 오늘 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 회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우선 환영하는 바이고, 근데 그것은 그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라고. 네,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한 듯 이 난방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브리핑 중에 함께 설명하기도 누가요?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네. 함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 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영국 등 이 세계 주요국 역시 이 전년 대비 최대 2배부터 4배까지 증가했다며 이 가스 요금의 현실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세계적인 정세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작년부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난방비 폭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제대로 대책 마련을 못했다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여의도 용산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약간 공방이 벌어진 듯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또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또 회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랬습니다. 두뇌 싸움인 걸까요? 타이밍이 공교로운 걸까요? 뭐 타이밍이 공교롭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 민심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대장동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니고 네. 부동산하고 네. 지금 난방비였습니다.
저희 집에 온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관리비는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춥냐고. 예? 오래된 집이니까 춥죠. 근데 네. 난방비 보니까 거의 2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화가 난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가스 공급이 적어서 오른 거예요. 네. 올랐는데 그동안에 한 3배 가까이 1년 넘어 한 3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부터 적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 정권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이죠. 과거 문 정권 때 안 올렸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도 벌써 8개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경각심도 주고 네. 대응 태세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8개월째 손 놓고 전임 정권 탓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설날 보니까 날은 추운데 고지서가 올랐거든요. 네. 다음 달에는 또 여기서 또 더 오른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30평짜리 아파트 관리비가 100만 원 넘는 시대가 아마 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질 않네요. 지금 영끌에서 집 산 사람은 대출 갚을래 관리비 낼래 이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외부 전쟁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포퓰리즘 때문에 대응을 못한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우리가 허리띠 조아매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 공원 있는데요. 네. 시에서 그 전기 축제를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전기 밤마다 크리스마스 소리처럼 한 달 넘게 번쩍거리고 있어요. 프랑스는 에펠탑 전기 끈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네. 지금이라도 최대한 좀 지원해서 얼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고 또 하나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데 원가 절감도 좀 하고 정부 지원해가지고 네. 가급적이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올리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이럴 때 또 정부에서 돈 푼다고 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천천히 연착륙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거라면. 그리고 두 번째 돈 푸는 것만이 뭐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2배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윤 대통령이 뭐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원성자자 난방비 말고 약간 좀 어지러운 상황이죠. 지금 집안 단속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이 지도부와의 공식 식사는 이 지난해 11월 이후 약 2달 만에 이뤄진 자리인데요. 특히 앞서 저희도 설명드렸지만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불출마 직후 이뤄진 이 자리인 그렇죠. 만큼 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지 좀 특히 주목되던 차였습니다. 이 오찬을 마친 뒤 양금희 대변인 설명이 있었거든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오시면서 대추야자를 저희 당에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20년 넘게 국회 생활을 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부터 선물 받아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첫 운을 떼셨고, 이제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대추야자를 선물로 주셨다.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당원들이,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또 거기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인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듣고 오신 것처럼 이번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이 정진석 위원장의 이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고 네. 이 당의 대표를 뽑는 행사인 만큼 이 위원장이 꼭 참석해 주시라라고 이게 내용을 전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라고 이제 해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나 전 의원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도 당에서도 관련 얘기가 없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오찬에 앞서서도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신념 덕담 자리다. 확대 해석은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 지지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또 일축을 하는 모습이 앞서서도 있었거든요. 이 전당대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외로는 다른 설명과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오늘 오찬에서 전당대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아유 가겠습니다. 이 얘기만 나왔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더더구나 이제 굉장히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네. 오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부터도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노출이 됐었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전당대회 룰을 정할 때도 당신 100%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사적인 얘기가 나왔다가 전해졌었죠. 그렇습니다. 진짜인지 그 아닌지 보도를 알 수 또 이제 없지만. 대통령실 부정하기도 했었고 네. 이제 그런 정도로 뭔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대통령실 발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익히 알려진 사안이고 실제로도 또 나경원 전 의원이 해촉되는 과정, 해임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본인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좀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찬에서도 당연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해부터 대통령이 상당히 여당과의 어떤 밀접면을 좀 높이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여당의 워크숍 자리에 직접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별도로 갖는다든지 당의 지도부하고 만찬을 여러 차례 간다든지 네. 이런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 시도만큼 그리고 여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야당들하고도 좀 협조하려는 노력, 대통령의 네. 노력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자주 나오는 한 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설 연휴가 끝난 마당에는 이런 좀 당부를 대통령한테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드리는 당부까지 이 마무리로 해주셨습니다.